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있게 얘기를 진행하고 실습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문제 해결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것과 단계별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에 AI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잡았는데요. 학습 내용에서 문제 재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사례와 예시를 들어서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거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직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재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I를 잘 활용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한테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어떤 것을 물어볼 건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던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필 깎기에 연필이 잘 안 깎인다 이런 것들 문제 상황이 되겠죠. 그런 문제 상황에서 연필이 왜 잘 안 깎이냐, 연필 깎기가 뭔가 부품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점을 찾고 있었다면 문제 재정의는 연필의 재질에도 상관이 있는 것 같다, 또는 연필의 모양이 연필 깎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새로운 원인 혹은 문제의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우리의 문제는 이거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조금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신용평가 회사인데요. 업스타트라는 외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신용이 없는 청년은 정말로 위험한 고객일까? 라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기존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 은행과 혹은 신용카드나 이런 회사와 거래 이력이 없는 초기 청년들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갓 20살이 고등학교를 이제 금방 졸업해서 20살이 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행과의 거래 이력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보통 잘 사용하지 않고 쓴다고 해도 개인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명의를 쓴다던가 이런 일들이 보통인데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이력도 없고, 대출 이력도 당연히 없을 거고, 또 뭔가 상품 가입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신용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결과인데, 이 업체에서는 새롭게 그거를 정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나 소득, 돈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AI로 새롭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용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신용이 없는 거는 그 신용평가 등급이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제로인, 그런 거래 이력이 제로인 그런 청년들이 정말로 위험한 고객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도 사실 막연히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새로 그런 거래 이력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신용 등급이나 신용 점수를 평가해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델을 사용해서 이 회사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좀 해외 주식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본 업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서 여기도 이제 성공한 업체들만 가지고 온 건데 그 중에 하나인 업스타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재정의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랜딩 AI라는 업체에서 AI로 저희가 보통 분석을 하거나 뭔가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LLM을 많이 쓰죠.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통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꼭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야 하지만 우리가 AI 솔루션을 쓸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뭐 50개, 뭐 100개 이렇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교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 업체도 꽤 성공했다고 이제 보도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보통 뭐 데이터 분석이다 이런 거를 할 때 데이터를 50개를 얻는 게 사실은 50개조차도 힘든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기기나 의료 시스템 이런 거를 개발하는 업체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료 영상이라고 하면은 뭐 엑스레이부터 해서 뭐 CT라든지 MRI 이런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상 판독을 의사에게만 꼭 그리고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판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정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자료를 이제 보통 받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리면서 뭐 이거 이 병원에서 이렇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고 뭐 올리는 경우들도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의사라 해도 뭐 의사가 된 지 2년이 된 사람의 판독과 뭐 의사로 20년을 생활한 사람의 판독은 다를 수도 있죠. 보이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물론 일반인보다는 낫겠지만 또 경험에 의해서 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요것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2년차 의사가 보지 못하는 거를 더 연차가 높은 의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의사의 경험을 가지고만 이 영상을 판독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요즘 시대엔 좀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새롭게 정의를 또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결국엔 이 문제 제정의를 하려는 이유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를 사용할 때 AI에게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를 다 뭐 프롬프트, 뭐 프롬프팅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요즘의 추세는 조금 더 나아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조금 약간 설계하는 것처럼 진짜 뭐 너의 역할을 뭐 부여하고 뭐 이런 상황이야 나는 뭐 이런 문제를 겪었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 그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프롬프팅은 그냥 질문을 해요. 뭐 시 써줘, 고양이 그림 그려줘 이런 것도 다 프롬프팅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뭐 고양이 그림 그려줘라고 했더니 뭐 그림보다는 사진인데요. 고양이 그림입니다 하고 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고양이는 뭐 노랑 색깔 고양이일 수도 있고요. 검정 색깔 까만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 고양이가 이렇게 창가가 아니라 뭐 그냥 잔디밭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양이를 그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령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무릎에 앉아서 애교를 부리는 치즈 노란 고양이를 그려줘. 그리고 고양이가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좋겠어라는 조금 더 세부적인 이것도 뭐 엄청나게 그런 뭐 거는 아니지만 이전의 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히 보시면 사람 무릎 위에 이렇게 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원하는 노란색 귀여운 고양이를 그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질문을 잘 설계하고 잘 조절해서 효율을 좀 이렇게 효율적인 질문 그리고 AI가 이해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빠르게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고요. 저희 계속 이제 실습 진행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 제가 뭐 복잡한 진짜 막 딱 이렇게 체계적인 프롬프트도 작성해 볼 거고요. 조금 루즈하게 그냥 뭐 항상 모든 AI한테 말을 걸 때마다 뭐 형식과 규칙을 지켜서 말을 걸 수는 없으니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만든 그런 프롬프트도 작성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AI 그 스튜디오보다는 제미나이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는 AI 스튜디오를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AI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대화 시도보다는 뭔가 목적을 두고 있을 때 사용이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노 바나나 써가지고 아마 이미지 생성이 될 텐데,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냥 제미나이가 잘해주는 부분도 있고, 설정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그런 예시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 제미나이를 통해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을 정의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의안을 제작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여행 계획을 작성해 본다라던가 뭐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뭐 효율적인 동선을 짜달라던가 이렇게 뭔가 목적을 정의를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AI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약간 저희가 그냥 막 맥락 없이 말한다고 얘가 모든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는 사람한테 대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느 과목에 과제가 나와서 뭐 5명이서 나눠서 분담을 해서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 PPT로 만들 예정이다. 뭐 아니면 뭐 워드 문서로 작성을 할 거다. 그래서 너는 뭐 감독의 입장에서 우리 팀원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적절히 분배를 해주고 우리 팀원은 각자 이러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조금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 프롬프트에 포함이 되면 좋고요. 지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원하는 출력 형식,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할 때는 천자 내외로 답변을 해주고 중요한 부분은 블랙 포인트로 볼드체 처리해서 두껍고 글머리 달아서 표시해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설명을 대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약 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는 또 GPT에서 요즘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PDF도 만들어주고요. 엑셀이나 워드 이렇게 다 파일을 만들어서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주는데요. 그 링크를 다운을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류가 나냐면 GPT가 파일명을 한글로 쓰면은 보통은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저는 한글 제목으로 된 파일을 받았을 때 다운로드에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의 문제인지 무엇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영문으로 파일명을 꼭 제공을 받아야지만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줄 때는 영어로만 파일명을 작성해줘 라든지 숫자는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기해줘 라든지 이렇게 제약 조건을 같이 명시해두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어. 혹은 여기 부분은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야. 여기는 좀 수정이 필요한데 어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줘 라던가 이렇게 요 5가지 정도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습에 사용할 콜앱이라는 그 사이트에 지금 들어온 화면인데요. 이 사이트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스로 그냥 강의만 보면서 뭐 새롭게 작성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이 콜앱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은 써놨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이 긴 글을 다 쓰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거나 좀 느리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그냥 복사해서 써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고요.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라서 이 창은 제가 옆에 띄워놓고 복사만 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미나이 열어놓고 한번 직접 프롬프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써줘라고 그냥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 차원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아무 시나 작성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그 차이점이 조금 있었죠. GPT의 경우는 앞이랑 뒤에 뭔가 당신이 요청한 시 작성했어요. 뭐 다른 거 뭐 더 필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글이 조금 첨언이 있었고 제목이 뭐 두껍게 표시가 되고 시가 보였었는데 지금 제미나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문만 제공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조금 자세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 행열인지 아니면 뭐 행연인지 조금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행연이 조금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작성할 때는. 그래서 연으로 글씨만 조금 수정을 해서 바꿔두겠습니다. 공유 드리는 콜앱 링크에서는 바뀌어 있을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한 줄 더 추가해서 제목은 볼드체로 작성해주고 아이고 연이 빠졌네요 여기. 각 연의 시작 부분에 1년, 2년 이렇게 작성해줘 하고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저희가 사행, 4줄짜리 2개로 구성된 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제목이 생겼고요. 제목 두껍게 볼드 처리됐죠. 그리고 각 연의 시작 부분에 1년 하고 표시가 됐고 2년 하고 표시가 됐네요. 장난꾸러기 강아지와 모닝커피라는 주제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커피 내용과 강아지의 행동이라든지 발자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시를 쓰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자면 요건 1열, 2열 요거는 좀 뺄게요. 이런 식으로 청춘과 낭만을 주제로 3연의 시로 구성해줘. 제목도 붙여줘. 감정 표현도 해줘. 이렇게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름 캠퍼스의 낭만 해가지고 이번에는 3년짜리 시로 잘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얻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봤고요. 또 이제 새로 채팅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또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에서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 스터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프롬프트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X 표시로 콜앱에는 해뒀고요. 여기에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참여율이 낮아. 너무 낮아? 어떻게 해야 돼? 스터디 참여율을 높이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래도 답은 역시 잘 해주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궁금한 거죠.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가 어떤 주제인지 어떤 방식인지 이걸 모르니까 자기도 이제 약간 러프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작성해온 프롬프트 복사해서 왔고요. 자, 대학교
운영진을 돕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우리 동아리의 상황을 적어주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2시에 진행하고 20명의 동아리원이 있는데 평균 참석률이 30% 미만이다. 그래서 왜 낮은지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해야겠다. 우리 스터디는 공부 외에도 팀워크를 다지는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답변을 할 때 원인을 분석해주고 해결 방향도 단기, 장기로 나눠서 5가지 이상 제안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 솔루션을 실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추가해서 나한테 답변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썼었던 우리 동아리 참여율 낮은데 어떻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게 됐고요. 이 친구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유능한 동아리 운영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평균 참여율이 낮은 거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이나 장소. 주말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시간대이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대면으로만 할 경우에는 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동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소통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참석 부담 제로 설문조사해서 간단하게 언제 하고 싶은지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무기명으로 의견을 받아봐라. 아니면 일회성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 하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 솔루션을 실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제 요청까지 잘 구성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결 방안이 근데 좀 많이 나왔죠. 벌써 3개, 8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핵심 도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파악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해결 방안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3개를 정하고 각각의 해결책을 적어달라. 답변은 문제 1,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의 해결책, 이런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여기는 지금 문제와 해결 방안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해결 방안이 밑에 보이도록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는 동기가 부족하니까 리뉴얼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라. 참여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잘 추려진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 채팅 하나 열으셔가지고요. 또 재미있는 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요즘에 또 캐대헌이라고 하죠.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다들 재밌다 재밌다 해서 봤었는데 그 노래가 계속 맴도는 그런 시기를 잠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가 이제 K-팝 그룹을 데뷔를 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프롬프트를 한번 재미삼아서 작성을 해볼게요. 그렇게 할 때도 이제 프롬프트를 자세히 작성하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세히 할 수 있는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데뷔할 신인 K-팝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를 구상할 거고 이름과 데뷔 타이틀, 멤버, 콘셉트 이런 거에서 그리고 시장 분석까지도 같이 해서 알려줘. 그런데 그룹 이름을 먼저 추천하고 그룹의 멤버 수와 이름, 역할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다음 거를 이런 맥락으로 가겠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략을 알려줬고요. 그룹 이름을 제안을 3가지를 해줬대요. 첫 번째는 에테르라는 이런 천상의 빛을 의미하는 컨셉, 두 번째는 크로노스, 세 번째는 노마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럼 크로노스라는 그룹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위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데뷔 컨셉이나 멤버 설정, 뮤직비디오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 진입 전략이나 뮤직비디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안 나오게. 시장 진입 전략이나 뭐 펜 모집 경로 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사실 이쪽은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일단 던져봤는데요. 시장이 아무래도 케이팝 시장이 워낙에 이제 진입이 조금 힘들고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진입을 할 거냐, 증강현실을 쓰겠대요. 그리고 팬 모집이나 팬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프롬프트 꼭 현실적인 문제나 심오한 게 아니라도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필요한 주제를 한번 설정해서 직접 해보시면 더 유익하게 적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습 이렇게 마치고요.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학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AI에게 순차적으로 명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고요. 문제를 재정의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